자, 이제 이번에 볼 작품은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이제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이거 굉장히 최신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옛날 옛적 소설이 아니라 좀 근래에 현대의 작가가 쓴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역사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한산성이라는 이 곳은 바로 병자호란의 주 배경이 됐던 남한산성을 토대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좀 복원해서 소설화한 거죠. 한마디로 분명히 팩트죠, 그쵸?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허구의 상상력이 가미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 픽션 소설이라고도 해요. 팩트 플러스 픽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작가의 어떤 상상력이 좀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이런 거 치고는 정리 안 하면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의 문체는요. 간결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간결한 문체, 간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한 문체를 바탕으로 과연 어떻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앞부분은요. 1636년 청해 대군이 조선을 침략하자 한마디로 이거 지금 병자호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작품의 주된 배경은 병자호란이에요. 임금과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피란한다. 이게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남한산성이죠.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가운데 인조는 청해장수 용골대의 문서를 받게 된다라고 해서 이 용골대는 바로 여러분 적군이니까 당연히 이제 악인에 속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용골대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했고요. 이 이야기는 소설 전체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갈등이 최고조로 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게 될 부분도 이제 두 신하가 막 옥신각신 싸우고 막 난리 나요. 그쵸? 자, 일몰후, 자,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당연히 체크해야 되죠. 일몰이라는 건 저녁 무렵이라는 거잖아. 해가 졌죠. 그쵸? 자, 지금 시간적 배경은 저녁 무렵이에요. 영의정 김유가 저렇게 인물 나왔죠. 동그라미 청대한 자리에서 임금에게 문서의 일을 아뢰었다. 임금이 신료들을 내 행전 마루로 불러들였다. 내관이 용굴대의 문서를 쟁반에 담아 서한에 올렸다. 임금은 신료들 쪽으로 서한을 밀쳐냈다. 그래서 이 용골대 문서 바로 우리가 읽게 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을 빚어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들어보자, 읽어라 라고 지금 임금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상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가까운 성첩에서 총소리가 서너 번 터졌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좀 긴장감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묘사되고 있죠. 이건 지금 병자호란 당시에 어떤 긴장감을 좀 형상화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총소리예요. 조선병인지 청병인지 알 수 없었다. 총소리가 산과 산 사이에 울렸다. 소리가 끝자락이 산화 속으로 잦아들어왔다. 신료들의 귀가 소리의 끝자락을 따라갔다. 바람이 들이쳐서 그림자들이 흔들렸다라고 굉장히 문장들이 짧죠? 간결해요. 간결한 문체. 자, 읽어라, 들어보자 라고 임금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네요. 자, 병조판서 이성구가 새로운 사람 나왔어요. 병조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신들은 차마 망측하여 읽을 수가 없나이다 전하라고 해서 굉장히 문서의 내용이 굴욕적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쓱 이렇게 한번 봤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나 봐요. 당상의 벼슬이 무거워서 적의 문서를 못 읽는가? 과인이 경들에게 읽어주랴? 라고 지금 임금이 니네가 못 읽겠으면 내가 한번 읽어볼까?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네요. 전하 무슨 그런 말씀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임금이 승지를 불렀다. 승지가 당상의 뒷전에 꿇어앉아 용골대의 문서를 소리내어 읽었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네요. 너희가 이 부분부터 문서 내용이죠. 선비의 나라라더니 손님을 대하여 어찌 이렇게 무례하냐. 우리 손님은 이제 청의 군대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군마를 이끌고 의주를 당도했을 때 너희 관하는 비어 있었고 지방 수령이나 군장 중에 나와서 맞서는 자가 없었다. 한마디로 지금 조선 아주 그냥 털렸어요. 그렇죠? 지금 조선이 굉장히 이제 용골대에게 맞서 싸울 사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용골대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좀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조선은 맞서 싸울 여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가 나를 깊이 불러들여서 결국 너희의 마지막 성까지 이르렀으니 한마디로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즉 우리 이제 조선이 이제 좀 침략을 당하다 이제 거의 완전 마지막까지 몰렸다는 거야. 너희 숙녀들 중에서 물정을 알고 말기가 터질 자가 마땅히 나와서 나를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용골대가 주장하는 건요. 니네가 나와서 나를 맞이해라라는 거죠. 이게 주된 내용이겠죠. 나의 말이 예의 비추 어긋나는 것이냐? 까지 읽었는데 승지가 마저 읽기를 머뭇거렸대. 왜? 마지막 내용이 엄청 굴욕적이었던 거죠. 자, 마지막 내용이 과연 뭔가 봤더니 바로 여기입니다. 자, 승지가 차마 못 읽은 굴욕적인 내용이 너무 굴욕적이야. 너희의 군신이, 즉 임금님 말하는 거죠. 그 춥고 궁벽한 토굴 속으로 들어가 한사코 웅크리고 내다보지 않으니 참 답답하다라고 임금을 까내리는 거죠. 야 진짜 찌질하다, 찐따 같다 뭐 이러는 거예요. 승지가 읽기를 마치고 물러갔다. 임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적들이 답답하다는구나. 근데 사실 우리 알죠? 엄청 무능했던 왕이잖아요. 우리 지금 후대에서 평가하기에도. 이조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낸다. 자, 새로운 인물 나왔어요. 이조판서 최명길이란 사람이고요. 주된 인물 중에 하나이죠. 자,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어서 맞아볼게요.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라고 최명길이 지금 말을 시작하는 거죠.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최명길은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입장인 거예요.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하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려옵니다. 라고 지금 최명길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무조건 치려는 게 아니라 좀 이야기를 통해서 잘 마무리해 보려는 마음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서 말귀를 트게 하소서라고 최명길이 나름의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최명길이 제안하는 대안은 우리가 한번 나가볼게요 라는 거죠. 예조판서 김상원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쳤다. 자, 또 다른 인물이 나왔어요. 김상원의 목소리에 떨려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김상원의 주장입니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김상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해서 지금 최명길과 김상원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명길은 화친 쪽이고요. 김상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저것들 싸가지가 없다. 저것들은 절대로 봐줘선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이건 이제 김상원의 분석인 거죠. 김상원은 얘네 화친할 마음 없는 것 같아. 심양에서 얘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화친한다라는 거는 곧 우리의 항복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쪽인 거죠.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도두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화와 전과 수는 다르지 않사옵니다. 라고 이런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겠죠. 자, 지금 김상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화는 화친, 친하게 지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전은 전쟁이고요. 수는 수비, 즉 방어예요. 수비. 근데 이거는 다르지 않다, 즉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같으니 좀 유의해야 된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라고 해서 지금 용골대가 보낸 문서를 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죠. 자, 얘는 이제 김상원이 주는 대안이에요. 자, 왜 태워 없어? 그래야지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사기를 북돋을 수 있겠죠. 즉 우리 군에게 사기를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님이 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명길이 또 엎치락뒤락 싸우겠죠. 징하게 싸워요. 자, 최명길이 예판의 말은 말로써 우리는 아직 예판 누구나라는 거야. 김상원 이야기하는 거죠. 김상원 네 말은 맞아. 근데 너 생각이 너무 얇다라는 거죠. 네가 진짜 생각이 없냐? 짭냐? 이런 거죠. 하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으면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즉
화친해야 된다라는 거야. 화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죠.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인데 대체 여기가 어느 자리겠습니까? 더구나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김상원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대요. 자, 여기 김상원이지도 말싸움하는 거죠. 이거 보시오. 이판, 즉 최명길 말하는 거죠.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항입니다. 라고 해서 네가 하는 말은 지금 항복하자는 말이야. 알겠어? 라는 거죠. 즉 화치는 곧 투항, 즉 투항이라는 건 항복을 말하는 거죠. 항복이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상원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최명길은 김상원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임금을 향해 말했다. 자, 이제 최명길이 다시 얘기하겠죠. 예판이 김상원이죠.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있을 때가 화친의 때요입니다. 성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진 상태와 화친을 봉하겠나이까. 한마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무너지고 나면은 더 이상 화친도 못해. 그쵸? 즉 화친에도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선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화친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다시 김상원이 또 반박을 하겠죠. 이 판의 말은 수명길이죠. 목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전이 본이고 화가 말이며 수는 시료입니다. 한마디로 봐봐. 지금 김상원이 하는 말은 전쟁이 본질이고 화친하는 것은 끝이며 방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싸워야 되고 화친은 나중 일이고 성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반대가 아니옵니다. 한마디로 전쟁 다음에 화친이 있는 것이 맞는 거지 화친 다음, 즉 반대라는 건 화친을 통해서 전쟁을 이끌어낸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더구나 전하께 부응하고 전하께서 실덕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사옵니다. 라고 해서 지금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을 했다. 자, 지금 최명길이 이제 다시 얘기를 해요.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제 말은 실상이 없어라는 거야. 말은 누가 못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임금이 거의 끝까지 몰려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김상원의 말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야. 상원의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상원은 말만 할 줄 아는 거지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갇힌 성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오릴까? 한마디로 사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김상원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대요. 울부짖는겨.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여 삶을 욕되게 하는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자 지금 김상원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의롭지 않게 사는 것은 죽느니만은 못하다라는 거야. 즉 의를 버리고 사는 것은 곧 죽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상원 입장에서는 의롭지 않게 사는 것이라는 건 즉 화친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화친하는 건 살아도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죽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 버리고 뭐 그런 뭐 좀 뭐랄까 자존심 버리고 하면 그게 사는 거냐라는 거예요.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 즉 어떤 의롭게 사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의롭게 사는 삶을 지탱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섭니다. 이제 서로 막 울어요. 그렇죠? 자, 지금 최명길의 대화로 이제 가볼게요. 자,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죽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임금이 죽으려고 각오를 해버리면은 만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한다. 이건 정말 가치관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주먹으로 서한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어허, 그만들 해라. 어느 안절이랑 싸우냐? 막 이런 거죠. 자, 근데 최명길이 그만하지 않아요. 임금님 말을 무시하고 전하, 그만할 일이 아니오니 신의 말을 막지 마옵소서. 당당하죠. 장마가 지면 물이 한 골로 모이듯 말도 한 곳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장마,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다 모이잖아요. 즉 많은 물은 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가 많이 오면 물길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어떤 물이든 다 이렇게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는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러한 대세를 따르는 걸 경계하자라는 거죠. 대세를 따르는 것을 경계하자. 즉 많은 물이 흐르면 작은 물들 다 글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대세가 꼭 옳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꼭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경계하자라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묘당의 말들은 이른바 대의로 쏠려서 사세를 돌보지 않으니 대의를 말하는 목소리는 크고 즉 한마디로 이게 대세인 거죠. 대세 의견이 된 거예요. 사세를 살피는 소리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세가 말과 맞지 않다면 산 목숨이 어느 쪽을 쫓아가겠습니까?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상어를 충렬의 바늘에 올리시더라도 내 뜻을 따라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김상원의 말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원의 말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 계속 지적하고 있죠. 그거 따르면 안 돼라는 거예요. 김상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금 임금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만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묘당의 말들이 그동안 화친을 배척해온 것은 말이 쏠린 것이 아니었고 강토를 보전하고 군부를 지키려는 대의를 향해 공론이 아름답게 모인 것이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약간 화친을 배척해 온 것 이게 이제 대세였던 거죠. 근데 이러한 대세는 그냥 의견이 쏠린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뜻이 뚜렷하고 근본이 굳어야 사세를 살필 수 있을 것이온데 명길이 저토록 조정의 의로운 공론을 업신여기고 종사를 호구라는 건 이제 여러분 그 호구됐다 이 말이 아니라 위험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 던지려 하니 명길이 과연 전하의 시하입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김상원이 최명길의 의견에 엄청나게 반박을 거세게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저러고도 제가 신하예요? 라는 거죠. 임금이 다시 주먹으로 서한을 쳤대요. 조용 좀 해! 라는 거죠. 이러지지 마라! 라는 거죠. 신료들은 입을 다물었다. 영의정 김유는 아까 처음 등장했던 사람이죠. 말없이 어두운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떨어져 내렸다. 겨울인가 봐요. 그렇죠? 성적에서는 다시 총소리가 두어 번 들렸대요. 역시 이런 건 역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소재겠죠.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총소리가 청나라 총소리일 수도 있잖아. 임금이 김유에게 물었다. 영상은 어찌 말이 없는가라고 임금이 말했더니 김유가 이 말을 마루에 대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얘는 김사원하고 구분해야 되니까 류라고 해볼게요. 말을 하기에는 이판이나 예판의 자리가 편할 것이옵니다. 신은 참람하게도 채찰사의 직을 겸하여 군부를 총괄하고 있으니 소견이 있다한들 어찌 전과 화의 일을 아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 전쟁에 대한 의견이나 화친에 대한 의견을 말할 직책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자신의 직책을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죠. 함구하고 있죠. 그렇죠? 영상의 말이 한가하여 태평영월인 듯 하옵니다라고 해서 최명길이 지금 영상 김유 말하는 거죠. 김유를 까고 있어요. 아주 그냥 천하태평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네요. 전하. 또 이야기 시작했어요. 적들이 성을 깨뜨리러 덤벼들면 사세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늦추어야 할 일이 있고 당겨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적의 공성을 늦추시고 늦추시는 일을 당기옵소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우선 신들을 적진에 보내 말길을 열게 하소서라고 해서 지금 최명길이죠. 최명길의 주장은요. 일단은 우리들을 내보내서라도 우리가 좀 청나라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얘기를 하대요. 잘못 쳤네요. 여기다 쳐야 되는데 그쵸? 잠깐만요. 이렇게.
자, 이어서요. 지금 요당이라 해도 오활한 유자의 찌꺼기들이었고 비록 비극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 헛된 말들은 소리가 크고 한 골로 쏠리는 법이옵니다. 중론을 묻지 마시고 오직 전하의 성단으로 결행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중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화친하지 말자 쪽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화친을 반대하고 좀 싸우자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지 말고 임금님이 제발 결정해 주세요라는 거죠. 또 이제 김상훈이 나서야겠죠. 자, 명길의 몸에 군운이 깊어서 그 품계가 당상인데 어가를 추운 산속에 모셔놓고 어찌 임금에게 성단 두 글자를 들이미는 것입니까? 화치는 불가옵니다. 적들이 여기까지 소풍을 나온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적들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겠어요? 즉 조선을 끝까지 쳐서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겠죠. 크게 한번 싸우는 기세를 보이지 않고 화자를 먼저 꺼내보면 적들은 우리를 더욱 깔보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구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야. 무도한 문서를 성안에 들인 수문장을 벌하시고 적의 문서를 불살라 군병들을 격발케 하옵소라는 건 뭐냐면 이 청나라의 문서를 결국 이렇게 그 전달해준 우리나라 쪽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일단 치라는 거야. 그 사람을 엄청 혼내서 자, 한 번 혼내서 100가지의 계몽, 즉 깨우침을 달라는 거지. 한마디로 지금부터 약한 소리 하거나 청나라에게 빌빌대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릴 거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애통해 하시는 교지를 성 밖으로 내보내 삼남과 양서의 군사를 서둘러 부르셔야 합니다. 200년 종사가 신민을 가르쳐서 길렀으니 반드시 의분하는 창의의 무리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누구? 의병들 말하는 거죠. 의병들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하는 거죠. 에휴, 이 지배층 무능해가지고 지들이 일 다 벌려놓고 백성들이 좀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가 봐요. 자, 이어서 최명길이 말했다. 자, 상원의 답답함이 절호합니다라고. 장난 아니죠. 둘이 아주 그냥 컨트롤 비트야, 그쵸? 창의를 불러 모은다고 꼭 화친의 말귀를 끊어야 하는 것이겠사옵니까? 군신이 함께 피를 흘리더라도 적게 흘리는 편이 이로울 터인데 을을 세운다고 이를 버려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해서 실제 이득이 되는 이 일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실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 제발 정신 차립시다라는 거예요. 김상원이 또 말을 해요. 지금 묘당의 일을 성안의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조정이 화친하려는 기색을 보이면 성첩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화자를 깃발로 내걸고 군병을 격발시키며 창의의 군사를 불러 모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화친을 하면 백성들의 사기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야. 그렇다면 의병은 안 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명길은 울면서 노래하고 웃으면서 곡하려는 자옵니다. 한마디로 쟤는 앞뒤가 달라 표리부동한 사람이야.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최명길이 또 입을 열었다. 웃으면서 곡을 할 줄 알아야 라고 했더니 임금이 징한 거죠. 어허 조용히 좀 해라 라는 거죠. 임금은 옆으로 돌아앉았다. 달이 능선 위로 올라 내행전 마루를 비추었다라고 해서 이제 달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달과 해는 하루에도 이렇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쌓인 눈이 달빛을 빨아들여서 먼 성벽이 부풀었다. 달빛은 눈 속으로 깊이 스몄고 성벽은 땅 위에 달무리처럼 보였다. 추위가 맑아서 밤하늘이 새파랬다. 동장대 쪽 성벽이 별에 닿아 있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마지막 부분은 어떤 겨울 밤의 풍경을 굉장히 묘사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겨울밤이라는 건 어쨌든 좀 고요하고 적막하고 좀 춥잖아요. 그쵸? 이러한 것은 바로 임금의 어떤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다라는 거죠. 즉 임금의 마음이 지금 차갑고 쓸쓸하고 힘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금이 굉장히 고뇌에 빠져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글을 마무리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읽어서 알다시피 주된 내용은 어떻게 흘러간다? 지금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대화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요. 대화 위주로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켜서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두 인물이 특히 최명길과 김상원이 화친하자는 쪽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내용 파악을 잘 해보고 학습 활동을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